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짜짜짜짜.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제가 12시에 미용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용실 가기 전에 논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아침에 준비하는 겟 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었어요. 원래 돼지기도 한데 아침에는 요즘 좀 자주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은 거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물소뿔 갈사로 두피를 매일 정리를 해줍니다. 아우 시원해. 머리는 삐었고요. 아침에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인데 미스트 뿌렸더니 막 크게 당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공받은 제품을 써볼 거거든요. 바로 이즈앤트리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양파 라인을 보내줬어요. 어니언 라인인데 일단 그 구성품 중에 하나인데 요 보시면은 요 겔 크림이 있거든요. 요거랑 미니어처 겔 크림이 있는데 요거랑 같이 들어온 스킨 패드가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를 붙여보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냅다 이렇게 빠꾸 없이 들어오는 PPL 그렇습니다. 이즈앤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라는 제품이고요. 2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획 세트를 사면은 겔 크림 미니랑 겔 크림 요 본품이랑 같이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앰플이 진짜 맛돌인데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겔 크림 미니어처랑 같이 구성이 돼가지고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은 이제 화장이 나이 먹어가지고 크게 막 잘 먹거나 효능이 막 발현되는 건 아닌데 앰플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제가 지성 피부다 보니까 일반 30대 후반처럼 스킨케어였다가는 얼굴이 막 노나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스킨 부스터도 받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회복 기간에 진정 라인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받아봤고요. 내용도 없나? 요거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아우 시원해.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오늘은 여드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드름. 이 제품이 여드름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드름 하면은 흔적이 있거든요. 여드름의 잡티 이런 거는 색소랑 좀 다른 결인데 그런 것들 고민을 좀 잘 해결해주는 그런 스킨케어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되게 기대되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항염 효과. 제가 막 영양학이나 뭐 이런데 이게 바삭한 인간은 아닌데 이제 제가 여드름이 좀 덜 난다 싶었을 때가 양파즙을 챙겨 먹었을 때요. 확실히 피부를 바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먹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편식 왕이었는데 계란, 김, 스팸 이런 거밖에 안 먹던 그런 편식 시절이 있었는데 편식을 끊고 골고루 먹으면서 여드름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다시 안 나는 걸 많이 막았을 때가 양파를 먹었을 때예요. 최근에도 양파를 많이 안 먹기는 했는데 요번에 햇양파 들어오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양파즙은 인플레가 그렇게 크게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60포, 100포 이렇게 파는 데도 많아가지고 양파즙 사 먹으면은 피부 관리에 도움 줄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파즙을 추천하는데 주로 양파를 먹는 거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스킨케어 라인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제품들이 되게 지금 암암리에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기획 세트는 정말 해자고 여행용으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요 겔크림 미니어처도 나오고 지금 붙인 요 패드도 나오는데 요 제품에는 양파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보통 막 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맵다거나 그러진 않고 보시면 이 패드만 읽어보면은
청정지역 무안에서 키운 적양파 추출물과 소듐 헤파린, 3콤플렉스가 함유된 에센스가 부드러운 솜사탕 패드와 만나 지친 피부의 흔적을 겹겹이 촉촉하고 매끄럽게 케어하는 클리어 패드라고 돼 있는데, 아까 여드름 흔적 얘기했잖아요. 여드름 흔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여드름을 뜯어서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양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파로 치자면은, 양파를 누르면은 그 과일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누르면 무르잖아요. 약간 그런 무른 장벽이 무너진 그런 흔적인데, 생각보다 색소인 줄 알고 색소 치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토닝을 10번이나 해보고 다양한 토닝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숨은 색소, 멜라닌 이런 거에만 좋지 여드름 흔적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 생각보다 여드름 흔적인데도 이제 색소인 줄 알고 토닝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색소 관리를 진짜로 받고 나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여드름 흔적인지 잘 보고 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토닝도 같은 색소라고 해도 병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는 피부과 전문의나 아니면은 잘 보는 피부 의원 선생님, 원장님이 계시다면은 보고 딱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상담하고 무턱대고 토닝을 받으러 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드름 흔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부가 물러가지고 생기는 요런 게 여드름 흔적이에요. 요런 게. 근데 요거는 색소로 치료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벽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염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시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진정 케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정 케어를 한 달, 2달 하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 있는 게 여드름 흔적이거든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가지고 그런 거는 박사예요, 박사. 근데 이 제품은 양파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 흔적 케어에 딱 좋은 성분들이 많고 겸사겸사인지 모르겠는데 트라넥 3산 애시드라는 색소 관리 성분도 들어있고 진정은 물론 여드름 성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에 올라온 여드름 진정에도 탁월해서 이렇게 일단은 계속 이렇게 재발하면은 피부가 계속 물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데일리한 관리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들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해서 짧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떼볼게요. 촉촉해요. 촉촉하고 일단은 겟레디 윗미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논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논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유도 여드름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여드름의 최악이거든요. 근데 여드름 관련한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꼭 풀 메이크업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풀 메이크업 하고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지울 거 아니면은 하루 종일 그게 묵혀서 나오면 딥 클렌징을 한다고 해도 속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을걸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약을 먹으면 너무 속이 안 좋고 아예 그런 여드름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매일매일 출근하고 이러면은 출장을 가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파운데이션까지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이제 메이크업 트렌드나 릴스 여러 가지 SNS 커머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을 샵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부가 물론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못 견뎌서 가리고 이러겠는데 가리면 가릴수록 피부는 더러워져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저는 피부가 워낙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피부가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에도 여기 호르몬 때문에 여기 여드름 나가지고 여기 흔적이 남았어요. 이것도 잘 관리하면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한 달은 걸리거든요.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고 여튼 이런 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못 참겠는 요 흔적의 기간을 견뎌서라도 피부를 답답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물론 곰보 같은 시절이 있었고 피부가 정말 더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피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모공이 하나 없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그런 애들이 약간 종족 차별하듯이 저 무시한 적도 있거든요.
약간 사람 많은 데서 꼽준다거나 그런 적도 많았어가지고 그런 고충을 잘 아는데, 조금 이렇게 남들 시선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절대로 얼굴을 답답하게 막으면 안 돼요. 그 마스크 때문에 또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답답하게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촉촉하니 좋다. 에센스가 계속 나와요. 계속 닦게 되네. 근데 부드러워가지고 붉어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닥터가 자극이라 걱정이 된다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피부를 막으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화장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도 심해지는 건데, 우리 모공이 있잖아요. 모공이 수억 개가 얼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벌어져요. 특히 얼굴이 솜털 있으신 분들, 저같이 이렇게 솜털 바박바박 하신 분들은 그 솜털이 잉그러운 된다 그래야 되나? 떡이 지거든요, 화장이랑.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할 날에는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될 날에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선크림은 바르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선크림과 토너 크림을 이용해서 고정 효과만 주고 버티다 보면은 어느 정도 피부가 숨 쉬고 정화되고 이러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또 피부에 잡티 있는 내 모습도 좀 익숙해져요. 뭔가 막 보기 싫어 미치겠는 게 아니고 그냥 덤덤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좀 잘 견뎌가지고 피부를 서서히 좋아지게,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해야지, 관리실에 아무리 가고 좋은 걸 아무리 발라도 피부를 답답하게 매일 막는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바르면 피부가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 말고는 솔직히 파운데이션 쓸 일이 잘 없어요. 이제는 파운데이션 다 없어서 버렸거든요.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그리고 프라이머가 모공 막는데 진짜 끝판왕인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으로 벌어진 내 모공, 코, 이마 진짜 넓어진 부분, 그런 거 이렇게 가려만 주는 용도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제품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스킨에 발랐기 때문에 요 앰플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요 앰플 되게 산뜻하고 투명한 제형인데,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B5 앰플이에요. 여기는 영양도 가득하지만 피부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을 잘 넣어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잘 넣어가지고 있는데 판테놀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벽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줄 겁니다. 제품을 제가 이틀 전에 발랐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양파 냄새 안 나고요. 처음에 어니언 앰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흠칫했거든요. 근데 적양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파보다는 좀 덜 맵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좀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약간 기대도 되기도 했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벽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좋았던 건 지성 피부도 그렇고 여드름 피부도 그렇고 산뜻한 제품을 써야 하는데, 저같이 30대 후반의 지성 피부는 너무 산뜻하면 모자라거든요. 특히 볼이나 이런 데 건조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산뜻하면서도 수분이 꽉 차는 느낌이 나가지고 괜히 이게 네이버나 여러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윈도우에서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 있고,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겔 크림이 샘플링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으로 나오는데, 여행용이나 그리고 사무실에서 수시로 보습을 줄 때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논파데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데, 이게 화장을 짙게 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보습을 주고 미스트 막 이렇게 뿌리고 해도 파운데이션이 먹지 내 피부가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화장을 하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어서 좋고, 가볍게 미스트 뿌리거나 건조한데 이렇게 바를 때 막지 않아서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 책상에다가 클렌징 패드나 아니면 클렌징 티슈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점심시간 이럴 때 닦아요. 싹 닦고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습 제품을 발라줍니다. 보습 제품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자외선 차단제나 아니면 토너 크림 자외선 차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새롭게 화장을 해줍니다. 눈썹이나 색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앰플 발라주고, 앰플이 디바이스가 없을 때는 발라놓고 조금 기다려주면 좋거든요. 이게 흡수되는 시간을 좀 주면 좋은데, 너무 영양이 꾸덕한 거는 덜 흡수돼서 여기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요 B5 세럼은, 앰플은 B5 앰플은 괜찮아요. 다 스며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겉면을 만져보면 촉촉하고 시원해요. 열감을 좀 내려주는 게 있고, 아침에 그 꼬지리함이 많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제품으로 아이크림 겸 칙칙함을 없애줍니다. 파운데이션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대체하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다크서클을 가려주면서 아이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되게 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면서 나이트 케어보다는 화장을 대체한다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로 가리면 답답하기 때문에. 컨실러를 위에 올려도 스킨케어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괜찮고, 이거 발라준 다음에 저는 전에 얘기했던 넥크림 이거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벨라 넥크림. 목주름은 사실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꾸준히 발라줌으로써 옅게 만들거나 혹은 덜 생기게 관리는 할 수 있다. 마이크가 가까워가지고 바르면서 데콜테 살짝 해줍니다. 주름을 메우듯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엄청 시원하네요. 그 다음에 겔크림을 바를 거예요. 겔크림. 짜잔! 겔크림이라 해서 좀 너무 촉촉하지 않고 영양감이 없는 거 아니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접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약간 푸른빛이 돌죠. 약간 적양파 껍데기 색깔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 파이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요런 제형이에요. 약간 아줄레 크림 같다, 색깔이. 이거를 발라줍니다. 요 광대에 좀 요즘 건조해서 많이 발라주고, 나머지 류존은 건조하니까 많이 발라주고, T존은 조금만 얇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별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습관만 조금 바꿔주고 딱 정확하게 한 2달만, 2달 이상 노력해주면 훨씬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좀 빠른 효과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서도 사실 제 유튜브는 누가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은 아니라가지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유튜브보다는 현생을 좀 많이 사는 편이라가지고, 현생을 살았을 때는 그랬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고 대구의 유명한 피부과 가서 돈 10만원, 20만원 다 써보고 했는데, 물론 피부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생활 습관이 거의 60%, 70%는 차지하더라. 약간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고를 때는 좀 제대로 여드름 진짜 심하게 덮어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요런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 같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 요게 적혀있는 거를 쓰시면 좋거든요. 아니면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 완료 이런 거 적혀있는 거. 그래서 요런 제품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앰플이랑 겔크림 용량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쓰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요 두 구성으로 쓰고 아이크림이 추가하거나 아니면 요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 요거 같이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요거 세 구성이 딱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 요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습관을 만드는 딱 2개월 정도 사용해봐도 괜찮은 구성이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소득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성은 굉장히 오래 쓰고 딱 좋은 구성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제품을 PPL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메이크업 독이 올라서 여드름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화장을 되도록이면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내 원래 얼굴에 익숙해지는 거를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카메라에 뭐 필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필터는 저는 지금 한 3단계 정도? 그래,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못생겼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 내 스스로도 못생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보다 피부에 뭐가 나면은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좀 덜하고 그렇게 지냈고,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좀 기초가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라인으로 끝났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 끝나고 피부에 영양이 꽉 차고 되게 산뜻하고 시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스며드는 걸 기다린 다음에 기초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촉촉해요. 많이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상태를 만져보거든요. 뭔가 촉촉해도 겉에 뭔가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그때는 유기자차를 바르고, 그 다음에 좀 살짝 너무 촉촉해서 좀 과한데? 라는 느낌이 나면은 무기자차를 발라주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좀 할 거라서 메이크업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쓰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쓰고 싶은데,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비크림을 지금 쓰고 있어요. 벨라루체 스킨 레이어링 마스터 비비크림인데 이게 영양이 좀 있는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무기자차 비비크림이 코스놀이의 마일드 톤업 선크림,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짜고요. 요거를 짜줄 거예요. 제가 미용실 가서 어떤 머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블로그 체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해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소독을 해놨어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아 맞다, 손 위생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다. 그런 분들은 항상 알코올 소독제가 제 자리 옆에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도 요거 제품 쓰면 괜찮아요.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섞어주면 한 톤 밝아지기도 하고, 이제 무기자차가 제형이 조금 아무래도 기름기를 좀 먹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차라는 그 성분이 모공을 살짝 막을 수는 있지만 파운데이션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로 발라줘요. 저는 파운데이션 안 쓰고부터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피부 안 좋은 그런 유튜버들 걔네들이 유미하는 거 보면은 엄청 가리잖아요. 가려서 이제 완벽한 피부톤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뭐 실제 사진 보면은 피부 안 좋은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 결국엔 연예인들도 화장으로 피부가 망가지는 건데 그 일반인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뭐 촬영이나 뭐 프로필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런 날 아니고서야는 이렇게 매일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정도 가볍게 발라주면 좋아요. 저는 요 정도 커버도 안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오늘은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건 되게 큰 풀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쳐줍니다. 요즘 더툴랩의 요 퍼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올리브영에 가면 하니까.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올리브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목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목에는 손으로. 여분으로 발라줍니다. 그 요런 자티나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촬영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가리지 마세요. 부끄러움은 잠시, 피부는 서서히 좋아집니다. 덜 가릴수록. 부끄러움은 잠시, 피부는 오래오래. 약간 네, 죄송합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딱 화장까지 해도 되고, 저는 요 패드 있잖아요. 남은 거에다가 싹 닦아주고요. 그래서 알코올 스프레이 있거든요. 뿌려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척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쓸 때 좀 깨끗하게 쓸 수 있고, 이제 세척할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빨아주면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끝났어요. 베이스 끝났는데 머리를 뭐 할지 몰라가지고 색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일단은 데일리로 할 거거든요. 화장품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 컨셉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몰라. 그래서
최대한 좀 색조합을 좀 무난하게 잘 해서 하는 편이고, 블러셔만큼은 땡기는 걸 쓰는 편이에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술 틸트 시스를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착색이 되는 틴트로 먼저 발라줍니다. 요거는 22건이라는 브랜드고요. 요게 착색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비건 화장품이라서 순하고, 그래서 요게 세 컬러가 나왔는데 요게 봄 브라이트를 위한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자몽 러쉬라는 컬러인데 요거를 먼저 착색이 되도록 발라줍니다. 아니, 신혜님이 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라떼는 토니모리 쇼킹 틴트 아시죠? 그런 거 있을 때 그렇게 썼거든요. 지워지는 거 끔찍하기도 싫어하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빨갛고, 요 22건 자몽 러쉬랑 새로 나온 그 약간 플럼기 도는 컬러도 새로 나왔거든요. 요거를 먼저 착색을 시켜주고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준 다음에 닦아내면 여기 이렇게 이 색깔이 착색이 됐거든요. 기다려주면서 블러셔를 발라줄 거예요. 블러셔는 생뚱맞은 색깔인데 이 색깔을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무신사에서 산 건데 봄날의 OOTD를 완성해줄 감성립 콜라보, 이 러브 이즈 치크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에뛰드 제품이에요. 이게 할로윈 컨셉인가? 이게 색깔이 흔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러브 이즈 트루라는 무신사 그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이 색깔이 되게 예쁜데 이걸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은은한데 약간 존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요즘 또 유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사실 귀찮을 때 이 상태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하고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의 피오니 컬러. 전에 제가 다이소 리뷰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썼던 제품이에요. 요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을 약간 포인트 존에 발라줍니다. 저는 이제 블러셔를 먼저 발라놓고 맞춤으로 다음 화장을 하는 편이라서, 롬파데를 해도 이렇게 색조 올려서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롬파데를 할수록 화장을 더 맑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로 넘어갈 건데요. 아이는 바로 자연스럽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진하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 색깔 힌스의 뎁스 아이섀도우, 요건 비마이 얼루어라는 컬러인데 제가 핑크 펄에 꽂혀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 색깔은 핑크 펄보다는 코랄 핑크? 얼루어 컬러에 펄을 더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를 발라줄게요. 굉장히 핸들링이 더 예쁘다. 손으로 발라줄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데일리한 컬러예요. 펄이 엄청 날림도 없고 조목조목하거든요.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피부가 23호 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터로 써도 텐한 느낌이 나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발라줍니다. 섀도우만 했는데도 베이스 파운데이션 썼다라는 느낌 크게 안 들죠. 왜냐하면 이제 톤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교살이랑 조명을 그려줄 거예요. 코랄 헤이즈의 애교살 펜슬인데 드리미 로즈라는 컬러예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색깔이 아까 썼던 아이섀도우랑 잘 연결이 된다랄까. 하여튼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주고요. 발라준 다음에 눈 밑 음영 요 펜슬 있거든요. 이거를 눈 밑에다가 그어줍니다. 그냥 막 그어도 돼요. 왜냐면 연하기 때문에 그냥 은은한 음영만 생기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인이에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못 살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인데 브랜드 이름이 나 어릴 때예요. 나 어릴 때.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라인이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잠깐 거울을 요거를 보면서 그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끝에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려지죠? 끝에만.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네. 좀 짝짝인가? 아니 도대체 언제 똑바르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고요. 화장이 거의 끝날 똥 말똥 하는데 안 끝나는 게 뭔가 덜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제 여기 무드가 끝났잖아요.
눈썹은 머스테브의 우드 펜슬 아이브로우 요걸 써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써줄 거예요. 그 눈썹 난 거대로 그냥 둥글게 살짝 길게 빼고 뒤로 갈수록 길게 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냥 그 색만 입히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려준 다음에 좀 약간 그래도 놈 파운데이션인데 엣지를 살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는 요거를 씁니다. 저는 요 라카의 브로우 마스카라 요걸 쓸 거예요. 요거는 요건 스트롱이라는 투명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이걸로 그냥 눈썹 앞머리 털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세워주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 그냥 장점만 부각시켜서 메이크업을 그냥 은은하게 할 거예요. 막 풀메로 막 변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진 않고, 이게 내 얼굴이 익숙해지려면 화장을 최소한만 해야 돼요. 최소한만 하고 내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위주로 화장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여드름 안 가려도 돼요. 목은 넓을 수 있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안 가릴수록 좋아졌을 때 그때가 진짜 무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화장 요 상태로 끝내도 되거든요. 요 상태로 끝내도 되는데 저는 요 코랄 헤이즈 요거 이게 이름 뭐였지? 볼륨아이즈 리퐁듀 요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게 약간 플럼핑크 성분이 있거든요. 너무 탕후루 느낌 나면 이상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이 좀 막 전문적으로 된 거 아니니까 요게 좀 덜 무너지도록 클라랑스의 메이크업 픽서 요거를 뿌려줄게요. 장미향이 나서 아로마틱하고 피부에도 순하더라고요. 촉촉하고. 이렇게 해서 놈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기초를 이렇게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발라서 피부는 이미 마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고 쿠션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무기자차나 이런 것도 그 유기자나 비비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피부가 막 답답하진 않을 예정인데, 난 좀 케어를 잘하고 싶다 싶으면은 오후쯤에 지워가지고 요거 바르고, 요거 샘플 있거든요. 조그만한 거 미니어처가 있는데 미니어처가 요거거든요. 요런 미니어처 하나 사무실에 두고 발라서 새로 이렇게 선크림 바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이나 눈썹, 입술은 안 지우고 이렇게 피부만 화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썼던 거는 기획 세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이 동봉이 돼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머리 간단하게 한 다음에 미용실을 갔다 올 예정인데, 미용실 갔다 와서 새로운 헤어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족한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진 아니더라도 제 채널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